늦은 밤 윤미정은 어두운 거실 한켠에서 노트북 자판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작은 스탠드 불빛 아래 그의 손끝은 쉼없이 움직였어요. 하루 종일 마트 계산대에서 일하고 돌아온 몸은 천근만근이었지만 아이 학원비를 생각하면 멈출 수 없었습니다. 냉장고에는 시들한 김치 한 통과 반쯤 남은 달걀 몇 개뿐이었죠. 그녀는 한숨을 쉬며 냉장고 문을 닫고 다시 노트북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박철수는 이미 방 안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빈 맥주캔이 굴러다니고 바닥엔 술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요즘 들어 그는 집에 말도 없이 늦게 들어오거나 휴대폰을 꽁꽁 숨기는 일이 잦았어요. 미정은 그런 남편에게 더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나갔다는 안도감 하나로 버티는 나날이었죠. 시계가 자정 가까이 되었을 때 노트북 화면이 잠시 꺼졌다 켜졌습니다. 그녀는 눈을 비비며 저장 버튼을 누르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편의점 불빛이 문틈으로 스며들며 거실을 희미하게 밝혔습니다. 그 순간 서랍 한쪽에 꽂혀 있던 로또 용지를 발견했습니다. 며칠 전 습관처럼 산 복권이었죠. 또 꽝이겠지 그래도 한번 볼까? 그녀는 무심히 TV를 켰습니다. 뉴스 뒤에 이어진 로또 번호 발표가 막 시작되려는 참이었어요. 숫자 하나하나가 화면에 뜰 때마다 그녀의 손끝이 점점 떨렸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번호가 연달아 맞았습니다. 설마 그녀는 속삭이듯 말했어요.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 마지막 숫자까지 모두 일치했습니다. 손에 쥔 복권을 바라보던 그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그녀는 방 안으로 뛰어들어가 남편을 깨우려다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철수의 휴대폰이 침대 옆 탁자에서 진동하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짧은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그 돈 우리 계획대로 나눠요. 걱정 마요. 그녀는 휴대폰을 손에 쥔 채 굳어버렸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리고 손끝이 차가워졌어요. 이제야 모든 것이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냉담한 태도, 자주 없던 출장, 숨기던 전화들. 미정은 조용히 휴대폰을 내려놓고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나도 준비해야겠죠. 그녀는 복권을 주머니에 넣고 천천히 불을 껐습니다. 창밖으로는 새벽의 공기가 차갑게 스며들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습니다. 인생의 가장 조용한 반전이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미정은 식탁 위에 밥그릇을 내려놓으며 남편의 얼굴을 조심스레 살폈습니다. 박철수는 늘 그렇듯 무표정한 얼굴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출장이야. 그는 말끝을 짧게 끊으며 가방을 챙겼어요. 셔츠는 새 것으로 보였고 향수 냄새가 짙게 풍겼습니다. 미정은 웃음을 가장하며 출장은 어디로요? 라고 묻지만 그는 대답 대신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남겨진 식탁에는 그의 빈 그릇과 은은하게 남은 향수 냄새만이 떠돌았습니다. 미정은 조용히 숨을 내쉬며 남편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장 구석에서 낯선 여행 가방이 눈에 띄었어요. 가방 안에는 셔츠 몇 벌과 함께 리조트 예약 영수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출장? 그녀는 손끝으로 종이를 쥐며 표정을 굳혔습니다. 그날 오후 미정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남편의 노트북을 켰습니다. 평소 비밀번호를 몰랐지만 몇 번의 시도 끝에 성공했습니다. 이메일함에는 로또 명의 이전 신청서, 공동계좌 개설 서류가 들어 있었어요. 그녀의 눈이 커지며 숨이 막혔습니다. 이걸 언제 준비한 거지? 미정은 의자에 앉은 채
한동안 모니터를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은행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고객님, 배우자 명의 변경 관련 서류 접수 중입니다. 그녀의 심장은 쿵 내려앉았어요. 즉시 은행으로 달려간 미정은 창구에서 신분증을 내밀며 물었습니다. 혹시 제 남편이 제 통장을 바꾸려 했나요? 직원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제 오셨습니다. 다른 여성분과 함께요. 그 한마디가 공기처럼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미정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앞이 아득해지고 손에 쥔 서류가 구겨졌습니다. 은행 문을 나서던 그녀의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어요. 그리고 마음속에서 천천히 차가운 결심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그녀는 서랍 속 복권을 꺼냈습니다. 한때는 희망의 상징이던 그것이 이제는 싸움의 이유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쳐 보이던 얼굴에 묘한 기운이 스쳤습니다. 좋아요. 끝까지 확인해보죠. 그녀의 속삭임은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이제 윤미정의 세상이 천천히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윤미정은 마음을 추스르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배신을 의심하면서도 혹시나 착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러나 이내 스스로를 다잡았어요. 확인해야 해요. 이제는 눈으로 봐야 하죠. 그녀는 조용히 흥신소 번호를 눌렀습니다. 며칠 뒤 어두운 카페 구석에 앉아 있던 미정 앞에 흥신소 직원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봉투가 들려 있었죠. 여기 있습니다. 남편분 최근 일주일 동선이에요. 그녀는 손이 떨렸지만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조심스레 사진을 꺼내든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철수는 낯선 여인과 팔짱을 끼고 웃고 있었습니다. 젊고 화려한 여인이었죠. 두 사람은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해변 근처 리조트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미정의 시야가 흐려졌어요. 눈물이 아닌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닫고 사진을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래요, 이제 확실히 알겠어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날 밤 미정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유명 이혼 전문 변호사 한기훈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서류를 훑어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감정으로 대응하지 마세요. 증거를 더 모으는 게 먼저입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미정은 남편의 서류를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 통화 기록, 이메일 모든 것을 복사하고 정리했어요. 며칠 뒤 새로운 사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서은주라는 이름의 피부관리실에 매달 거액을 송금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즉시 계좌 내역을 프린트해 봉투에 넣었습니다.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지만 이번엔 두려움이 아닌 확신이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새벽의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커튼을 걷고 어둠 속을 바라봤어요. 긴 싸움의 시작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마음 한편은 이상하리만큼 평온했습니다. 복수는 분노에서 비롯됐지만 이제 그것은 정의가 되어가고 있었죠. 그리고 그날 밤 윤미정은 첫 번째 계획표를 노트에 써내려갔습니다. 아침 햇살이 희미하게 비치는 거리 한가운데 윤미정은 커피 한 잔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맞은편 건물 3층 라메르 피부관리실 간판에 머물렀어요. 창문 너머로 남편 박철수의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그 옆에는 젊은 여자 서은주가 서 있었습니다. 둘은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다정하게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미정은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아주 낮게 울렸어요. 그녀는 손끝에 미세한 떨림을 억누르며 장면 하나하나를 기록했습니다. 철수는 은주의 어깨를 감싸며 서류 가방을 건넸습니다. 그 속에는 분명 그녀의 당첨금 일부가 들어있을 거라 짐작했습니다. 그날 밤 미정은 사진들을 인쇄해 한기훈 변호사에게 보냈습니다. 그는 짧게 답했습니다. 이제 움직일 차례입니다. 다음 날 아침 철수의 회사 복도 게시판에는 커다란 A 사용지 한 장이 붙었습니다. 회사 기금 유용 혐의자 박철수, 그 아래에는 미정이 찍은 사진이 붙어 있었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몰렸고 사무실은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철수는 깜짝 놀라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이미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도 미정의 함정이 닫히고 있었죠. 은주의 가게 계좌는 세무서에 신고되었고 며칠 후 세무조사 통보서가 날아들었습니다. 은주는 화장대 위 서류를 던지며 절규했습니다. 이게 다 뭐야?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야? 그 시각 미정은 창가에 앉아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빗소리에 섞여 그녀의 심장이 차분히 뛰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너지는 소리는 언제나 조용히, 그러나 정확히 다가오니까요. 그녀는 노트북을 열고 파일명을 입력했습니다. 1단계 완료. 손끝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복수의 문이 완전히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 너머에서 남편과 은주의 세계가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박철수의 회사는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책임자였던 그가 기금 유용 의혹을 받자 동료들이 속속 등을 돌렸습니다. 회의실에 불려간 철수는 오해입니다라고 외쳤지만 이미 소문은 퍼져 있었습니다. 책상 위엔 조사 서류와 사진들이 흩어져 있었고 그 안엔 은주와 함께한 리조트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철수는 문을 세게 열었습니다. 윤미정은 거실에 앉아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이게 당신 짓이지? 그가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차잔을 내려놓았어요. 이제라도 진실을 알게 된 게 다행이죠. 그의 분노 섞인 숨소리가 거실을 메웠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이혼 서류가 니틀리 놓여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철수가 은주에게 보낸 문자와 통장 내역 복사본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정리하고 새 출발하자. 그 문장을 본 철수는 입술을 떨며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목이 메어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은주는 언론 인터뷰에 등장했습니다. 저도 피해자예요. 유부남인 줄 몰랐어요. 하지만 대중은 냉정했습니다. 돈 때문에 접근했으면서 무슨 피해자야? 댓글이 쏟아졌고 그녀의 가게는 손님이 끊겼습니다. 세무조사와 비난이 동시에 몰려들며 가게는 결국 문을 닫았어요. 한편 법원에서는 이혼 재판이 열렸습니다. 미정은 단정한 옷차림으로 증거 자료를 꺼냈습니다. 판사는 차분히 질문했고 변호사 한기훈은 준비된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피고 박철수는 혼인 중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며 위자료 및 재산 분할을 청구합니다. 법정 안의 공기는 무겁고 냉정했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손은 무릎 위에서 떨렸고 눈빛은 완전히 꺼져 있었습니다. 판결문이 낭독되는 순간 그의 표정은 절망으로 변했습니다. 위자료 전액, 원고 윤미정에게 지급.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는 그녀의 발걸음은 단단했습니다. 오랜 고통의 끝에 서 있었지만
얼굴에는 미묘한 평정이 깃들었죠. 그녀는 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끝이 아니라 정리일 뿐이에요. 그날 이후 윤미정의 삶은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법정의 문이 닫히자 공기 속에는 긴 여운이 남았습니다. 박철수는 변호사와 함께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어깨는 축 늘어져 있었고 구겨진 양복은 그의 몰락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몰려와 카메라를 들이밀었지만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앞이 번쩍거릴 만큼의 플래시 세례 속에서 철수는 한순간 늙어 보였습니다. 반면 윤미정은 정문 앞에서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마음속에는 오랜만에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그녀 옆에는 변호사 한기훈이 서 있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당신 인생을 살아가세요. 그는 미소 지으며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합니다라고 조용히 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법원을 나섰습니다. 길가의 은행나무 잎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며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끝났어요. 정말 끝났어요. 집으로 돌아온 미정은 커튼을 걷고 햇살을 맞이했습니다. 탁자 위에는 로또 당첨금 통장과 판결문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통장을 열어보며 숫자를 바라봤습니다. 많은 돈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 돈이 고통의 대가이자 자유의 증표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죠. 거실 한쪽에서 조용히 문이 열렸습니다. 아들이 잠에서 깨어 눈을 비비며 나왔습니다. 엄마, 이제 울지 마요. 그 말에 미정은 미소를 지으며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고 오랜 시간 굳어있던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그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응, 이제 엄마 안을 거야. 다시 시작해야지. 그 말에는 슬픔이 아닌 다짐이 담겨 있었습니다. 창밖에서 햇살이 들어와 거실 바닥을 부드럽게 비쳤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엔 잔잔한 평화가 깃들었고 미소 속엔 오랜 시간 버틴 사람만의 강인함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윤미정은 창문을 열고 밤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녀는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나의 이야기를 써내려갈 시간이에요. 그리고 천천히 방 안불을 껐습니다. 며칠 후 윤미정은 깔끔한 정장을 입고 서울 시내의 한 사무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유리문에는 희망나눔재단 여성자립지원센터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어요.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무실 안에는 아직 페인트 냄새가 남아 있었고 책상 위에는 서류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이곳은 그녀가 로또 당첨금 일부를 기부해 만든 공간이었습니다. 대표님, 오늘 첫 상담자 예약돼 있습니다. 직원이 다가와 조심스레 말을 건넸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상담실 문이 열리자 지친 얼굴의 중년 여성이 들어왔어요. 그녀는 남편의 폭력으로 집을 나온 사연을 이야기했습니다. 미정은 조용히 그 이야기를 들으며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괜찮아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그 말에는 자신이 겪어온 시간의 무게가 녹아 있었습니다. 상담이 끝난 후 그녀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심의 빌딩 사이로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들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그녀의 이름이 짧게 소개되었습니다. 로또 당첨금을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한 윤미정 씨, 여성자립사업으로 주목받아 기자들은 그녀를 기적의 주인공이라 불렀지만 미정은 그 표현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기자의 질문을 피했고
대신 조용히 커피 잔을 들었습니다. 이건 기적이 아니라 선택이죠. 그녀의 눈빛은 담담했습니다. 한편 같은 시간 박철수는 허름한 술집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TV 화면에서 미정의 인터뷰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잔을 들었다가 내려놓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지. 목소리에는 후회가 섞여 있었지만 아무도 그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은주는 SNS에 짧은 글을 남겼습니다. 모두에게 죄송합니다. 이제 잠시 사라지겠습니다. 그녀의 계정은 곧 비공개로 전환되었고 이름은 검색되지 않았습니다. 도시의 밤은 고요했고 미정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이제는 정말 나답게 살아야죠. 그녀의 걸음은 가볍고 단단했습니다. 가방 속에는 새로운 사업 계획서 노트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버스 창가에 앉아 펜을 꺼냈습니다. 다음 목표 미혼모 자립 프로젝트. 페이지 위에 새로 써내려간 글자들이 반짝였습니다. 1년 후의 봄, 윤미정은 한 복지센터 앞에서 아이들과 함께 나무를 심고 있었습니다. 햇살은 따뜻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맑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가 세운 희망 나눔 재단은 이제 많은 여성과 아이들이 새 삶을 찾는 공간이 되었어요. 센터 입구에는 용기는 두려움을 이긴 마음입니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문장을 볼 때마다 그녀는 지난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행사를 마친 뒤 기자 한 명이 다가와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윤미정 대표님, 로또 당첨으로 인생이 바뀌셨다고들 합니다. 정말 돈이 행복을 준 걸까요? 그녀는 잠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행복은요, 잃었던 자신을 되찾는 데서 오는 거예요. 돈은 그저 수단이었을 뿐이죠. 그녀의 말은 조용했지만 듣는 사람의 가슴에 깊게 울렸습니다. 인터뷰가 끝나자 아이들이 달려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대표님, 우리 나무 이름 지어요. 미정은 웃으며 작은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새 시작 나무 어때요? 아이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멀리서 한 남자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허름한 옷차림의 수척한 얼굴, 바로 박철수였습니다. 그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미정을 바라봤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고 예전의 그림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철수의 눈가가 붉어졌지만 결국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바람이 불며 나뭇잎이 흩날렸습니다. 미정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진짜 자유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멀리 퍼졌습니다. 그 말은 다짐이자 지난 세월의 결산이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아이들과 함께 걸음을 옮겼습니다. 햇살은 따뜻했고 미정의 발걸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그녀가 지나간 자리마다 봄빛이 번져나갔습니다. 모든 상처는 시간이 지나며 희망으로 덮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삶은 마침내 참된 자유의 이름으로 완성되었습니다.